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이가람입니다. 오늘은 런칭 초기 브랜딩이 필요한 고관여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의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이니 여러분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지만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케팅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사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고 브랜딩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사를 알지 못하는 잠재 고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미 자사를 알고 있는 고객에게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사를 알지 못하는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사를 알지 못하는 잠재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퍼널 단계별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지와 흥미 단계에서의 보다 많은 노출과 그를 통한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크게 배너 광고와 SNS 마케팅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잦은 노출을 통해서 다양한 모수를 쌓고 그를 분석해 자사몰에 유입되었다가 이탈한 고객이나 또 자사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에게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제품을 자주 보여주고 또 인지시킴으로써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향수 제품의 주요 타겟인 2030 여성과 남성이 가장 많이 찾는 매체인 메타는 감각적인 이미지 소구에 특화되어 있어서 향수를 포함한 코스메틱 브랜드나 의류 브랜드에서 또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세분화된 타겟 설정과 소재의 최적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모수를 확보하는 트래픽 전략으로 홈페이지 유입을 늘리고 이후 전환과 리타게팅을 통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수처럼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든 제품의 경우에는 적절한 소재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패키지의 디자인이나 모델을 활용한다거나 그 향과 관련된 자연물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소재를 발굴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 배너입니다. 네트워크 배너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 지면에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ADN은 메인 패널, 상품 패널, 메시지 패널, 클로징 패널 등 온사이트 마케팅은 물론이고 리타게팅 아이커버를 활용해 주목도를 높이면서 전환을 또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임 배너나 쇼폰 배너 등 ADN에서만 가능한 배너들로 이벤트나 할인 등의 시간을 강조하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제품을 노출시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브랜딩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GFA나 GDN에 비해서 낮은 CPC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너 광고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런칭 초기에 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검색 광고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출과 더불어 인지도를 높여 브랜딩을 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구매를 유도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사를 이미 알고 있고 니즈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충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인데요. 아까 방금 전 런칭 초기에는 노출을 극대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DA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D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나가면 브랜드명과 상품명을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람 향수를 보고서 이게 과연 어떤 제품일까 하고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에 맞게 검색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색을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 구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가장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다른 SA들과는 달리 타 업체의 비교 없이 오직 우리 브랜드와 제품만을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에 분명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입과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광고이지만 충분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도가 조금 낮은 영세 브랜드의 경우에는 인지도를 높인 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사 검색량이 현저히 낮다면 브랜드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파워링크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광고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소개하기에 가장 손쉽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매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가 높고 메인 키워드나 주력 키워드의 경우에는 CPC 단가가 높아서 적절한 타겟팅 설정과 키워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향수 제품을 주로 찾는 사람이 여자인지 또 남자인지 주요 사용 연령층은 어느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세분화해 나가며 캠페인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는 예산의 규모를 조금씩 줄이는 등 광고비 누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이커머스의 특성상 파워링크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쇼핑 검색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광고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구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썸네일과 제목, 또 추가 설명 등으로 노출을 극대화시키고 상품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는 달리 키워드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심한 그룹핑과 제외 키워드 설정을 통해 입찰가를 관리하고 유입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와 클릭이 잘 이루어지는 검색어를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노출명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클릭수는 높은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키워드나 노출은 이루어지지만 클릭수가 좀 낮은 키워드는 제외해 나가면서 품질 지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도 있지만 품질 지수가 떨어지면 그만큼 노출 순위도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광고를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는 소고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고점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치 향수 그룹, 특정 향의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위한 향 그룹, 그리고 선물이나 이벤트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룹 등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각각의 소재를 다르게 설정해 둔다면 해당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유입된 후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미엄 니치 향수 브랜드의 런칭 초기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관리 중인 내용이기도 하므로 만약에 신생 브랜드이시거나 향수나 디퓨저 업종인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이가람 A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